자, 이 시간부터 이제 경제 문제풀이 시작인데요. 자, 1장 경제생활의 이해. 저희 개념에서 정리했던 뭐 자유재, 경제재, 경제활동, 그리고 기회비용이 주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내용에. 자, 바로 들어가서 1번에 이제 대표 유형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경제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 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뭐 생산, 분배, 소비활동이 있었죠. 자, 내용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선지부터. 1번. 경제원칙은 보다 적은 비용의 투입으로, 자, 비용은 적게, 최소화, 많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편익, 즉,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맞죠? 경제활동, 기본 원칙이죠. 2번에 보면 예술가의 창작은 경제활동으로서 생산에 해당한다. 자, 예술가의 창작, 예술가가 하는 예술 행위 자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 생산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생산이라고 하는 거 뭐였죠?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그리고 이것을 운송, 운반이라고 하면 가치의 증대. 이것이 바로 생산활동이죠. 자, 3번. 소비는 분배된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되지 않는 것은 저축이 된다.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저축, 우리 뭐라고 하죠? 미래의 소비다. 자, 4번. 자유재는, 자, 4번 잘 보셔야 돼요. 일단 1, 2, 3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소비를 하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선지였고요. 4번에 보시면 자유재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존재하는 재화를 말한다. 자, 요 개념 잠깐 오른쪽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4번 선지를 다시 볼게요. 저희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유재와 그리고 경제재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 자유재와 경제재를 나누는 기준은 뭐죠? 자유재와 경제재를 나누는 기준은 자원의 희소성을 가지고 나누죠. 자유재, 물이나 공기, 햇빛과 같은 이런 재화들. 어떤 재화? 자유재는 희소하지 않은 재화예요. 희소성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재는 인간의 욕구 대비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죠. 저희 가치의 역설, 애덤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재화의 성격을 구분할 때 이 희소성에 관한 것을 어떠한 가치로 설명할 수 있냐? 희소성은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교환가치. 그러면 자유재는 희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교환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희소성은 없고요. 자, 공기, 햇빛, 다이아몬드 같은 경제재, 저희 휴대폰 이런 경제재들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유용해요. 방금 뭐라 했냐면 희소성은 없지만 유용해요. 유용성은 동그라미죠. 그쵸? 그러면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는 수요 대비로 공급이 무한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제재는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을 때. 그쵸? 그러면 경제재는 희소성도 동그라미, 유용성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유재는 교환가치가 X고 유용성에 대한 걸 바로 무슨 가치로 설명했었냐면 유용성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설명해요. 사용가치. 구분하셔야 돼요. 희소성에 관한 것은 교환가치, 유용성에 대한 것은 사용가치. 자유재는 무슨 가치가 없다? 교환가치가 없는 재화예요. 뭐는 있다? 사용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결론 내면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재화가 비싸다, 싸다, 아니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유재,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재를 구분할 때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교환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에 이 교환가치가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러면 선지로 돌아가서 4번 보면 자유재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모두 존재한다? 아니죠. 사용가치, 유용성, 요거 구분하세요. 사용가치는 유용성을 가지고 교환가치는 희소성을 가지고
그럼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다. 그러면 교환 가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알아두실 거. 그러면 경제재는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둘 다 동그라미죠. 근데 그 중에서 비싼 경제재와 싼 경제재가 있어요. 그럼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희소하다. 교환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있다, 없다와 크다, 작다 또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1번에서 4번에 관한 자유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주제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2번으로 이제 대표 유형 문제 정리됐고 이제 1번부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같이 보고 넘어갈 거고요. 방금 푼 문제처럼 중요하게 봐야 될 주제가 있는 것은 개념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1번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일단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 중에 고른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보상은요 무슨 활동이죠? 분배 활동이에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을 말하죠. 받는 것만. 자, 월급을 얼마를 받았다. 토지에 대한 지대를 받았다. 자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무슨 활동이죠? 분배 활동이에요. 생산, 분배, 소비 중에서도 특히 분배 활동은 좀 잘 챙겨두세요. 노동을 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까지가 생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만 빼면 무슨 활동? 분배 활동이에요. 되셨죠? 정답은 3번이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활동은 경제활동의 어느 측면에 해당하는가라고 했죠? 의사, 경제 주체예요. 기업이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 자, 경제 주체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 얘가 뭐가 될까요? 자, 생산활동이죠. 제빵사가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드는 행위. 자, 요거 잘 보셔야죠. 여기서 집에서 만약에 가게에서 밀가루를 샀다. 밀가루를 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비활동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제빵사가 밀가루를 왜 산 거죠? 빵을 만들기 위해 샀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가루 얘기한 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 행위. 무슨 활동? 생산활동이죠. 자, 생산 1번이고요.